중학생에게 징역 10년. 아니, 안진용 기자님, 물론 중학생도 잘못한 벌을 받아야지만 10년, 대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 중학생은? 지난 10월 3일 새벽 2시쯤 충남 아산에서 벌어졌던 천인공 노알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15살 소년이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서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합니다. 어머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소년을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 착각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오토바이에 탔던 겁니다. 그런데 범행 후 달아났던 이 소년, 대담하게도 피해자에게 빼앗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아, 이 사건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충남 논산에서 있었던 사건, 충격적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수정 교수님, 네. 더 진짜 화가 나는 게 우발적이 아니라 당시에 계획적 사건이었다면서요, 이게. 네, 아마도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 뭐 어떤 이제 인터넷 접촉들을 했는지 다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뭐가 나왔느냐?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여러 명 불법적인 어떤 채팅 앱을 통해 가지고 물색을 했던 그런 증거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성매매를 하고 싶다 이래 가지고 어떤 여성을 유인하려고 했던 세상에. 그런 일종의 이제 예비적으로 강도를 치밀하게 계획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강도 예비죄도 추가로 적용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이게 15살 먹은 아이가, 청소년이 한 짓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더 어이가 없는 게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몹쓸 아이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했다는 얘기가 알려졌잖아요. 그 얘기가 뭐였습니까? 뭐 평소에 인사를 잘한다.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 울었다. 그런 어떤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착한 학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나 진짜 이 학생이 너무 착해서 반 아이들을 갖다 모두 다 도와주고 진짜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요. 이 행위를 한 그 날부터는 착하다는 얘기 붙일 수는 없는 거죠. 아하. 이 학생의 현재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했다가 아니라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이 학생의 선행이 많더라도 이 학생을 착한 학생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그리고요. 변호사란 사람도요. 이 사건을 맡은 다음에 얘기를 이 몹쓸 청소년 통해 들었겠지. 학창시절 같이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재판관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저기 변호사 돈 받고 저기 변론한다고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학생을, 청소년을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법원의 판단, 혹시 재판장도 이거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재판부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 구형이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이게 이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를 할 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할 수가 없고 특정 강력범죄를 범했을 때 부정기형을 선고를 하게 되면 정말 예외적으로 최대 이 정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꽉 채워서 구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을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특정 강력범죄의 예외가 아닌 한 이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으로 최고 형량이에요. 이게 상당히 죄질이 엄청나게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뭐 벌금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또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이런 것들도 명령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재판장이 즉 법원이 이런 선고를 내린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촬영을 하고 15세 소년이라고 믿지 못할 정도로 대담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하다. 그리고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감과 극심한 성적 고통으로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세상에. 피고인이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소년이라 하더라도 네. 책임에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네요. 재판부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형량이 이수정 교수님 피해자한테는 너무 낮을 수도 있게 막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적정한 형량이냐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일단은 소년이라서 적용이 되면 단기 5년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친구는 15살이에요. 그러면 5년 후에 얘는 20살이 돼서 출소를 하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심의 결과인데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아직 사과도 못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항소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 피의자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에도 형사 공탁 돈을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법원에다 돈을 일방적으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형사 공탁금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그게 감형의 조건이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5년도 안 살고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이런 이제 상황이 네. 현재 이 지금 형사 공탁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앞으로 좀 손질을 해야 된다. 이게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는데 형사 공탁을 일방적으로 걸어가지고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이 재판을 끌고 나가려는 이 피고인 측의 입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네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오히려 맞은 사람이 오물이 웅크리고 잔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엄벌하고 그 죄에 맞는 형량이 내려지길 뭔가 개선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